안녕하세요. 인간의 길 가효국중 진행을 맡은 류원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근대 현대화 과정을 거쳐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중히 지켜왔던 전통 가치를 참 많이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퇴색된 것이 바로 효가 아닐까 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충효열은 국지대강이라, 즉 충과 효와 열은 나라의 큰 기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효열이 위태로운 지금 인륜의 근본을 회복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강의는 대한민국 효학박사 제1호이신 김시우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을 자리에 모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효지도사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박사님께서 효지도사 양성을 이렇게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07년 8월 3일 대한민국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공포됐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또 군부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런 많은 기관에 효를 교육할 인적 자원이 없습니다. 현대는 전문가 시대인데 효를 전문으로 공부해서 그들에게 효를 가르칠 그런 사람을 우리가 효지도사라 일컫고, 우리 성산효 대학원 대학교에서는 효학 석사, 박사를 배출할 뿐만 아니고 또 효지도사를 현재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사님 강의를 본격적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1강의 제목은 효는 하모니 행복의 에너지다. 에너지를 다른 말로 하면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를 하면 행복하고 화목하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총 주제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효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효를 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이런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효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효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효라는 단어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효의 의미, 본질을 우리가 물었을 때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 효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효가 왜 중요한지, 또 앞으로 효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효는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또 효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대왕께서 해주신 효를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효, HYO,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YO라는 뜻은 Harmony of Young and Old,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어로 표시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자랑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치를 알고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세계 발효식품으로서 최고의 어떤가는 음식이 김치입니다. 김치를 영어로 김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또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 여러분, 운동하는데 생각나는 운동이 있습니까? 태권도. 태권도는 영어로도 태권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태권도를 한국 발음으로 구령을 붙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문화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효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효를 우리는 뭐 영어로 filial piety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한국식 발음 그대로 효, HYO. HYO가 무슨 약자인지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모니, 오버, young and old. 그래서 효를 옛날 한문식으로 하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대 쉽게 생각하면 이 단어가 다 알 수 있는 단어죠. 영, 젊은 세대와 올드, 연세 드신 어르신 세대 간의 하모니, 조화롭고 화목하고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 현대적 의미의 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를 하면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다 하는 것이 효를 연구해 본 사람의 주장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세대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하모니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서 90,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데 그래서 세대 간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불화의 요인들이 많은데 이것을 효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모니하고 조화하자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효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예. 가정이 화목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칼 부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산 너머 저편 저 하늘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도다. 난 벗과 더불어 찾아갔다. 다만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노라. 산 너머 저편의 또한 더 먼 곳에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도다. 그래서 계속 산 넘어 찾아다니도 행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바로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요? 미국이 잘 살고 또 일본이 잘 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는 히말라야 밑에 조그마한 나라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행복 지수가 세계 늘 1, 2위를 다투는데 얼마 전에 부탄 시장님이 한국을 방문해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나라든 그렇게 경제적인 그런 부는 적고 나라도 조그만한데 행복합니까? 이래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행복은 균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인간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행복은.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물질적 필요와 정신적 필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우리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히랍의 철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행복에 관한 비밀 한 가지를 알려주었는데 자기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면 먼 곳에 다른 사람의 집에서 아니면은 먼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은 스위트 홈이다, 해피 홈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즐거운 집, 행복한 집 어떻게 하면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가정은요 우리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공간입니다. 우리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무거운 몸으로 지친 몸으로 축 처진 어깨로 집에 와서 그러나 반가이 맞아주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루를 푹 쉬고 이렇게
새 출발, 새 에너지를 준비해서 아침에 아주 힘차게 출근하는 것이 우리 가정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종합병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 가정은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에는 외과 의사도 있고요. 산부인과 의사, 정신과 의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정신과 의사가 돼서 힘들고 지친 남편을 보듬어드리고 또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 여러 가지 약하고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외과 의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우는 이런 종합병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서는 바로 행복이 샘솟듯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얼마 전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께서 췌장암 말기 환자로 거의 죽게 돼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책임감이 강해서 죽기 전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수님?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교수님은 모든 인생의 종합 결론을 내려볼 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가족이 희망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 성년들은 공자님이나 우리 선조들은 특히 효가 가정 행복의 원리요 가정을 다스리는데 가장 어뜸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은 잘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화만사성. 예, 우리 큰댁이나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가화만사성 액자에 크게 써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의 뜻은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 여러분 만사가 잘 되는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만사가 하는 일마다 만사가 잘 된다. 이것을 모두가 인간이 바라고 희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자효상친낙. 예, 가화만사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 가정이 화목하고 만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효상친낙. 이것이 먼저 선행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옛날 우리 성년들, 우리 선비,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가정에서 자식들이 효도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면 온 형제들이 끌끌 웃으면서 아주 웃음꽃 피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웃음꽃이 피는 화목한 가정에서는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자효상친낙 가화만사성입니다. 오늘 모쪼록 우리 가효 국충을 부러짓는 우리 상생 이 방송에서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서 자효상친낙하고 가화만사성 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만 이분이 한국 언론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73년도에 이런 언론인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요. 나는 한국의 가족 제도가 인류를 위해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한 20년, 40년 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서울에서 고향까지 20시간, 30시간 차를 가지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인사하러 가고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 걸 듣고 이 토미 박사는 감동이 된 거예요. 효사상은 인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고 효사상, 경로사상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족 제도는 영원히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서양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효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람입니다. 예, 사람은 저절로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어도
부모 없는 자식은 있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잘났습니다. 전 세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이런 걸작품을 누가 만들어주신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과 노력으로 제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바로 천륜의 관계다. 이것은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정해준 천륜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는 부모님의 분신입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남겨놓은 그 몸이 나 자신입니다. 부모님의 유체다, 분신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의 효에 관한 가르침을 제자들이 잘 엮은 것을 효경이라고 합니다. 효경. 효에 관한 아주 내용들을 잘 집대해서 한 것을 효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맨 첫 장에 나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하문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뜻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몸은 부모님이 신체 발부를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니 함부로 회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쉬운 말하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효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어떻게 드린다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용돈을 아무리 잘 줘도 내 건강을 해치고 내가 건강을 함부로 훼손하면 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의 시작은 바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효의 마침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잘 성취를 하고 또 자기 인격을 잘 둬야 해서 부모님의 이름을 저 집 누집 자식이냐 저 사람이 누집 손자냐 누집 자식이냐 이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머리도 잘 안 잘랐어요. 그래서 옛날에 탕수 상투인가 그런 것도 찌고 어떤 분은 손톱을 잘라도 이것도 함부로 안 버렸어요. 그래서 꽃밭에다가 이렇게 묻고 우리 할머니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있는데 오늘 우리 건강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함부로 이것을 그냥 요즘 입에 담기 힘듭니다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는 자기 건강을 훼손하고 생명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함자로 하면 어버이 친자다 이렇게 친. 요 친자는 친할 친자도 되지만은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는. 이 보면 밑에 글자를 보면 나무 위에 설립자가 되어 있지요. 또 그 옆에 볼견자잖아요. 어버이라는 분은